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오늘 오전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야정 3자 회동을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주요 메시지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 대내적, 대외적 나누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내적으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비명계 통합, 당내 통합을 역설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서 충청권 최고위원 지명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였었는데요. 그 대외적으로는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메시지가 좀 셌는데요. 바지사장 아닌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생 협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순방을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말씀하신 대로 여야정 3자 회동 또 내각 총사퇴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까지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좀 정부의 주도권을 쥐었다 이런 판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각 총사퇴, 무능과 폭력적 형태의 표상임 내각의 총사퇴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총리 사퇴, 한동훈 탄핵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로 방향을 좀 선회함으로써 전면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 혁신하겠다라는 진정성은 결국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달라진 분위기, 전국 주도의 자신감이 좀 반영된 것이다. 여야 모두 민생 협치, 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물은 그대로 극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의 이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둘러싼 움직임 좀 기류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KBS 보도를 비롯해서 호남의 반발이 워낙 거셌던 측면이 있고 현역 의원이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그것도 구청장 선거에 떨어진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남 출신의 모 여성 변호사가 유력한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재명 대표의 낙점 과정이 남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시 호남목 최고위원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도 혁신위를 지금 가동키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읽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협치 또 혁신 이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혁신위의 출범이 당 내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 외부의 보수 세력들에 의해 제기돼서 강요된 혁신이라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절박함에 있어서 김기현 체제의 절박감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권력 관계도 민주당의 혁신위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건재한 상황에서 당내 계파 갈등을 절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실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세 번째, 비전과 능력은 앞으로 구성된 혁신위원들의 면면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겠지만 대통령실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 그리고 친박 홍준표를 대표하는 이만희 사무총장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의 기류가 여전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신당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유승민 신당이 아니라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만큼 주도권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 수도권 2030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부동층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에 따른 보수층의 이탈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신당이 나온다는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투표 행태가 강하다라는 것. 이미 바른정당 분당 전례가 있어서 당에 대한 분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공개적인 정치 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KBS 저희 방송국에 토론 740 단독 출연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친낙계 결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미 이낙연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친낙계 의원들이 수시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온건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프로세스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비명계와 접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호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민생, 경제 메시지에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정가에서도 삼지대 이 세력론 확장론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양자, 금태섭 또 조성주까지 시국 토론을 또 광주에서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분들이 제3지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 세력이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중심은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국힘발 신당 그리고 비명계로 상징되는 민주당발 신당이 창당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분들이 합류하는 모양새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호남보다는 수도권이 제3지대 신당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지지 여론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공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